벗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센스 크리에이티브 최형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호해 주시다니 제가 살짝 떨리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 말씀처럼 저는 강사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저는 프로그래머가 제 업무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건 저희 기기를 잘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고, 또 진짜 체인 특별한 곳입니다. 대구까지, 그것도 현장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서울 테크노파크라는 건물 안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오세요. 그럼 저희도 뭐 강당도 있고 아니면 또 줌도 하더라도 그쪽에 오시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제가 그 화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줌을 그냥 혼자 진행하거든요. 근데 정말 체인은 특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다 보니까 저는 프로그램이 제 메인 업무고요. 또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강사 같지 않은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비오 맥파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오늘 교육을 진행할 때 보면 맥파에 대한 것들 모르시기 때문에 맥파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또 기기를 알 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도구로 더군다나 쓰시려면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측정 원리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기계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마지막에는 한 분을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해석해 드리고 마칠 거고, 진짜 쓰실 때는 막 그 사람들한테 측정을 얘기해주고 어려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말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재밌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제가 막 속사포를 할 테니까, 만약에 혹시 너무 빨라서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잘 안 들어오시면 살짝 손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파라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맥파 뭘 것 같아요? 맥의 파동. 딩동댕. 맞아요. 맥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흐르는 피에는 다 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초혈관이든 요골동맥이든 큰 혈관이든 작은 혈관이든 다 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의원 가시면 이렇게 해서 맥 스스로도 측정해 보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측정도 해주시죠. 그렇게 맥이 있는데, 맥파는 뭐냐면 그 흐르는 피에 빛을 비춰서 그 맥을 파로 만든 게 바로 맥파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맥파 측정기구나. 근데 그럼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물론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원리 자체를 얘네가 개발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맥파라는 원리는 정말 몇백 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온 그런 이론이고, 또 그러면 이 맥파기는 그럼 이런 얘네 기계밖에 없나?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커다란 한 2~3천만 원짜리 기계 있습니다. 그런 큰 병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큰 병원에 모두 다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저도 TV로 봤는데 그 기계는 누워서 측정해요. 제가 TV를 보니까 누워서 측정하고 요골동맥에 측정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심전도도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측정하는데, 그런 기계는 한 2~3천만 원 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일체형 기계도 있어요. 저희 거는 기계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이용할 수 있지만, 요 일체형 기기는 붙박이에요. 그래서 가서 측정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말초혈관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측정하는데 그런 건 한 600만 원, 7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거 같은 또 이렇게 작은 그 간편 측정 기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훨씬 더 저렴하죠. 뭐 시중에서 3~4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기계들을 제가 왜 다 얘기했냐면, 이 모든 기계들이 같은 원문, 영문, 논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 논문, 임상을 통해서 증명되고 이 값을 정말 생체 신호로 쓸 수 있는 보면 어때요? 그러면 간편 측정이라고 뭔가 다르게 조금 어긋나서 이게 아니고, 얘도 그러면 가치가 몇천만 원짜리 측정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기기를 늘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 이것들을 도구로 쓰시려면 저희 기계를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기계 도구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신뢰할 만한 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기계를 가지고, 그럼 저희 기계, 그럼 이게 맥파 측정기구나. 그리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기계구나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비오 맥파는 의료기 2급 기기입니다. 그러면 의료기 2급? 그러면 의사들만 쓰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간혹 그런 그럼 저희는 어떻게 써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료기 2급이 어느 정도 기기냐면 여러분 집에서 측정하시는 혈압기 있죠. 보면 병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각자가 쓰기도 하고 누군가 측정해 주기도 하죠. 그런 의료기 2급이 그 정도의 수준의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기도 내가 쓸 수 있는 기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한번 화면에 보시면 유비오 맥파란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럼 저희 기계 이름은 맥파 측정인데 유비오 맥파예요. 그럼 유비오 맥파란 어떤 기계냐면 제가 안경을 갖고 올 걸 그랬죠. 저희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저기 손끝 모세혈관의 비침습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기계 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원래 앞에다 놓고 하니까 읽는데 저 여자는 뭐 원리도 모르나 너무 어려워서 안 외웠어요. 여러분 쓰시는 비침습적 방법 그게 이제 그 용어인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비춰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찌르거나 뭔가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빛 비춰서 그 원리를 지금 좀 어렵게 만들어서 얘기해 놓은 거고요. 그럼 유비오맥파 뭐 측정하는 기계지? 두 가지 측정합니다. 한 가지는 혈관 건강 지수라고 해서 혈관에 관한 그것들을 측정하고 또 하나는 누적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 그 주의하실 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빛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야외에서 측정하시면 햇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이 간섭을 해요. 이 기계도 빛을 쓰니까. 그래서 막 흔들리면서 나와요. 얘는 야외에서 못 사용해요. 아니요.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가리고. 빛을 가리고 손수건 같은 걸로 좀 차단하고 측정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아마 실내에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내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여러분 적외선 온열기 있죠. 빨간빛 나오는 거. 그게 어떤 애들은 빨간빛 나오는데 진짜 적외선 온열기도 있고요. 적외선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적외선이 나오는 애는 얘가 적외선 빛을 이용해요. 걔도 막 흔들리면 가리고 측정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게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게 흐르는 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체를 측정할 땐 고체는 이게 딱 제가 만약에 이런 기계를 측정한다, 자로. 그러면 이 자가 그냥 오늘 측정하나, 내일 측정하나, 모레 측정하나 다 똑같은 값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자 이상한 거죠. 근데 저희 측정기는 뭘 측정해요? 흐르는 피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셨어요. 간편 측정기를. 근데 오늘 측정하나 내일 측정하나 오전에 측정하나 오후에 측정하나 똑같은 값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그 측정기는 소프트웨어로 조작한 그런 기계예요. 우리 생체 신호는 그렇게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혈관 건강지수라는 걸 제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참고하시도록 혈관 건강지수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10시 때에 공복 상태에서 늘 측정을 해요. 그러면 저는 측정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혈관 건강지수라고 하는 것은 혈관 나이라고 논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왜 건강지수라고 표현하지? 여러분 나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혈관 나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혈관 나이라고 표현하면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1년 동안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로봇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혈관 나이라는 말로 오해가 생길까봐 저희가 혈관 건강지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저는 그 혈관 건강지수 제가 쟀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늘 같은 환경으로 측정을 해요. 모니터링 하려고. 그럼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 사이의 값이 나와요. 제가 범위대로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측정해보면 이제 가서 이거 해봐야죠. 측정했는데 지금 측정했는데 뭐 플러스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측정했더니 플러스 6이 나와요. 얘 왜 이래가 아니라 지금 제 순환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맨날 측정해보면 나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 정도의 사이 값이 나오는구나. 물론 그리고 기왕이면 그런 같은 환경에서 측정해야 모니터링은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값이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10시 때 공복 상태에 측정했어요. 근데 플러스 21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얘 왜 이래 고장났나 하지 않고 제가 씻으면서 너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플러스 21이 왜 나왔냐면 제가 애셋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회사도 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막 뭘 하고 나서 그날은 되게 피곤해서 애 뭐 과제도 봐주고 애도 봐주고 이러고 나서 늦게 잠을 자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제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출근해서 이제 측정했더니 플러스 21. 제 순환이 피곤하니까 정말 안 좋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느끼기엔 그 사람의 그 신체가 되게 희한한 게요. 우리 의식으로는 몰라요. 저는 되게 제가 그렇게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하룻밤 안 잔 것쯤이야. 그랬지만 제 정말 순환은 그렇게 플러스 2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체 신호가 정말 정직하구나. 물론 제가 그 다음날 그날 잘 자고 나서 똑같이 다시 플러스에서 플러스 94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들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막 뛰어왔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심장이 쿵쿵쿵 뛰니까 평소 순환이 아니죠. 그럼 순환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측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조금 다 제 평소의 순환이 아닌 값이 나와요. 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왜 막 빨리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할 때 평소 상태를 측정해야 되니까 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라고 하고요. 또 제가 만약 강장제를 먹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예를 들어 바카스나 딱 먹었어요. 그리고 측정하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값 나와요. 좋은 척하고 나와요. 왜?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지금 제 순환을 이 녀석이 강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평소 순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측정할 때 만약 어떤 분이 커피에 반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커피 마시고 이분이 막 그 뭔가 순환이 바뀌어 있는데 측정한다. 그러면 막 좋은 척하고 나면 어머 이분은 순환이 좋으시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평소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혈압약, 심장약 뭐 그런 약들을 드시거든요. 그럼 보정이 돼서 조금 좋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산화질소나 어떤 건강식을 드시면 제가 보면 아예 그 심박출이나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약도 이것들을 보정해 주니까 본인의 것보다 좋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께 나가는 곳들이 뭐 한의원에도 나가고 병원에 나가거든요. 한의원에서 수가가 돼서 쓰세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들이 그런 전화를 하세요. 내가 이거를 어르신들한테 측정하고 나서 보약을 권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니 왜 어르신들이 더 잘 나오고 젊은 애들이 더 안 나오나? 막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이제 그 선생님이 약을 드셔서 그러니까 그러면 누적 스트레스를 한번 보세요. 누적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나이분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요 값이 그런 값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하루를 측정할 때 오전에 10시 때 측정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거든요. 밥 먹자마자 측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밥 먹자마자도 순환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측정을 하죠. 여러분도 궁금하면 측정하시면 돼요. 측정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밥 먹자마자 측정하면 저는 되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소화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면 마이너스 값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내가 소화력이 진짜 좋구나. 그때 순환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AS가 들어오면 AS를 또 측정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측정해 보면 저는 그때는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1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아 있어요. 제 오전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마다 만약에 오전이 아니고 저녁 타임에 올빼미인 사람들은 저녁에 더 순환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혈관 건강 지수라는 것들이 혈액 순환 값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라는 것들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 산화질소가 저는 산화질소 파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는 뭐 한 가지 특정한 건강식이나 특정한 상담센터만 연결해서 하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냥 생체 측정 기기예요. 근데 제가 산화질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보면 되게 좋은 영양소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혈액순환을 돕는 애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져서 우리가 좀 보충해 줘야 되는 애인데 그러니까 저희 기계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는 곳들이 그런 곳들이 있어요. 한의원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든 한의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기를 알면 바로 갖다 쓰세요. 저희가 급여가 되는 기계고 또 두 번째 양의에서도 많이 쓰세요. 근데 양의에서는 비급여로 쓰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서비스로 쓰기도 하시고 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상담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소방서에 진짜 그거는 전국일 것 같아요. 소방서 상담센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전국적으로 학교 상담센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을까? 근데 건강식에서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산화질소 쓰시는 분들이 저희 기기를 왜 좋아하시냐면 저희 거 생체신호 측정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생체신호 되게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그랬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준대요. 우리 몸에서 원래 있는 영양소인데 근데 음식을 통해서 지금 산화질소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판매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면 진짜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을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설명하면 안 보이잖아요. 눈에 내가 순환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지 또 내가 이미 순환을 뭔가 먹고 있다면 고혈압약 뭐 먹고 있다면 얘 같은 보정은 해줬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순환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거 쓰면 그런 말씀하세요. 비포 측정해서 예를 들어 정말 뭐 플러스 20몇 그 말은 지금 혈관 나이가 내 나이보다 플러스 20몇 살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먹고 한 20분 있다가 측정하시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측정할 때도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지만 가속도 맥파라고 해서 측정 원래 나오는 심박출 세기가 되게 증가하고 그리고 탄성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내가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아무렇게 이 사람이 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눈으로 확인하고 의료기기인데 내가 내 첨단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랑 되게 궁합이 맞는 거죠, 저희 기계랑.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그런 것들 이 기기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영업적으로도 참 좋은 기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과 접점을 만들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거 가지고 혈관 나이랑 또 누적 스트레스 측정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요. 저희 기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기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짝 자랑하면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 몇백만 원짜리 기계 다 사본 분들이 저희한테 써본 분들이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괜히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 받아봤거든요. 아니 자기가 몇천만 원짜리 기기도 써보고 몇백만 원짜리 기기도 써봤는데 요 조그만 게 값도 비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정확하게 신뢰할 만하게 너무 잘 만들었냐.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막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막 사장님 저희 기계 저희가 다 만든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장님이 되게 기분 좋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서도 제가 최희은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저희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10년도 넘어 20년, 이 병원 쪽으로는 뭐 30년도 된 그런 회사거든요. 맥파는 물론 10년 넘어 20년 가까이 되나요? 근데 아직 최희은을 저도 요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희은 무슨 회사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저희 그 회사가 되게 착한 기업이라고 제가 늘 자랑해요. 저희 회사가 막 돈만 쫓아가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한다고 생각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희은을 봤더니 정말 비슷한 회사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건강을 추구하시고 풍요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함께 이제 시작했는데도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오자마자 저 최희은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교육장에 와서 제가 생각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구나. 저는 엔지니어라 아름다움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니까 열심히 해야지 잘해가지고 정말 이거 잘 쓰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저는 건강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화장품도 하시고 건강식도 하시는데 보면서 제가 늘 에너지를 받아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이게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름다움을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계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3,000%로 빠졌었는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 기계가 그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좋은 기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려운 거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측정 원리를 지금 보시면 측정 원리가 나와 있죠. 되게 어려워요, 진짜. 손끝 모세혈관의 빛반사 변화를 통한 심박동 측정 기술로 심장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정밀 분석하여 스트레스 상태와 혈관 노화에 따라 혈액순환 사이를 측정한다. 근데 요 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요걸 넘어가서 제가 측정 원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갈 거예요. 보시면 저 위에 나온 다 보이시는 거죠, 이 화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정말 들어오는 이 손끝 모세혈관에서 들어오는 저희 맥을 파로 만든 맥파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신호를 원래 이런 웨이브가 들어오면 그렇다고 해요. 다른 분들 안 보이시나? 이 웨이브를 박사님들이 원래 연구할 때 그렇다고 해요. 논문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웨이브를 2번 미분해서 그런 가속도 맥파를 가지고 유효한 값들이 많이 뽑아낸다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파를 연구하는 박사님들도 이 맥파를 2번 미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가속도 맥파라고 해서 2차 미분한 최종 분석파예요. 그럼 제가 최종 분석파를 딱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확대했어요. 이런 거 얘를 가속도 맥파라고 하고요. 혈관의 탄성도와 경화도를 혈액순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파를 2번 미분한 값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A, B, C, D 값이 있죠. 요거 살짝 과장된 값이에요. 지금 C 값 올라간 거 저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육을 해서 조금 과장했고요. A 값은 남녀노소 모두가 똑같은 값이에요. 기준값, 기본값. 그럼 B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쿵쿵쿵쿵 뛰잖아요. 그 심박출 세기 값이에요. B 값이. 당연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좋겠죠. 그 심박출 값이고요. 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임상을 통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매칭해서 아 이게 이 심박출 값이네 하고 찾아낸 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B값은 그 심박출 세기 값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보면 C까지 완전히 이 기본선을 튀고 이렇게 올라간 값이 C값인데 원래 살짝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심장은 딱 자기 주먹만 하대요. 손금분들은 심장 큰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한 번 떼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죠. 이 건강에 많이 나와서 혈관이 몇백 킬로라고 하잖아요. 제가 정확한 킬로는 모르겠지만 그 몇백 킬로라고 하죠. 요만한 애가 쿵 뛰었는데 몇백 킬로를 갔다가 몇백 킬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모든 혈관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쿵 뛰죠. 그러면 이 혈관들이 이 탄성을 쭉쭉 밀어가지고 쫙 갔다가 다시 또 다 들어오는 거래요. 그리고 이 탄성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피가 빨리만 흐르면 안 된대요.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빨리 흐르고 어디서 늦게 흐르고 이것들을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값을 통해서 이 탄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탄성도 당연히 높으면 크면 좋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게 좋은 거예요. 요거를 넘어가면 뭐 타입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 값이 뭐냐면 잔혈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이 쿵 뛰었어요. 그럼 피가 100이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 나간 피가 100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100 나간 피가 어떤 사람은 95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90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80이 들어오고 그 나갔던 피가 어디에 남고 어느 장기에 남았는지 어느 혈관에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여하튼 어딘가에 잔혈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잔혈량은 많으면 안 좋겠죠. 작아야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 맥파 값에 보세요. 들어오죠. 혈관 건강지수 이 값들을 가지고 박사님들이 오랫동안 되게 많이 연구해서 임상과 거쳐서 혈관 건강지수 논문에서 혈관 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값과 혈관 건강도 타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저희 사장님이 엔지니어라고 그걸 다 개발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도우려고 왔을 때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는 그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 사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분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되게 실력자신데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가속도 맥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피 정보 갖고 오는데 피에 대한 것들 당연히 측정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무슨 피를 가지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부분 심리에 관한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장님한테 어떻게 그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긴장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빨리 뛰죠. 너 그럼 편안할 때 어떠니? 심장이 그러면 천천히 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들도 그거에 착안을 하신 거죠. 왜? 들어오는 게 심박, 맥박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박 변이도란 말이 있죠. HRV. 그게 뭐의 약자냐면 Heart Rate Variability라 그래서 심박의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들어오면 빨리 뛰고 늦게 뛰고 뭐 천천히 뛰고 이런 것들을 심박을 막 모아요. 막 모아가지고 얘를 시간과 주파수로 연구를 했더니 로우 프리퀀시 낮은 주파수는 심장의 교감활성과 매칭이 되고 높은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는 부교감하고 매칭이 되고 그러면 얘 교감하고 부교감을 안다는 건 그 자율신경 균형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균형도 알 수 있고 또 얘네들 가지고 표준 편차도 평균 편차도 내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저항도라는 것도 알아내고 심장 안정도라는 것도 알아낸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또 누적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할 때 혈관에 대한 이론은 되게 많이 했는데 보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건 되게 짧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혈관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그 스트레스 쪽도 살짝 권해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업하실 때 기왕이면 스트레스 쪽도 잘 아셔서 또 이것들도 병행해서 하시면 되게 유용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하다 보면 또 이제 주의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알려드릴 텐데 그럼 요거 제가 막 달려와서 여튼 측정 원리는 벌써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짧았죠.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한 분을 일단 프로그램 먼저 이렇게 막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그리고 나서는 한 분을 측정해서 제가 그 결과지를 직접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랩하는 것 같죠. 제가 원래도 말이 빠른데요. 이게 재밌는 수업 아니니까 말을 더 빨리 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방송실에서 저희 프로그램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띄울 동안 또 그 예외 상황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 측정할 때 보면 왼손에 저희가 검지를 측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앉아서 제가 편안한 자세 측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서 측정하는 거 권하지 않고요. 누워서 측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책상에 딱 이제 저희 딱 의자에 앉으면 저렇게 책상 앞에 있잖아요. 거기 따서 딱 측정하는 걸 제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권하기를 왼손에 검지를 권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머 그러면 왼손에 검지 아니면 측정 못해요?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 말초 혈관을 잰다 그랬죠.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가락은 안 들어가요. 못 측정하고 손가락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혈관을 측정하는데 새끼손가락은 혈관이 얇아서 측정할 때 감도가 안 나와요. 저희가 측정하시다 보면 이제 신호 감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손이 차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럼 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 겨울에 전화들이 막 와요. 우리 그 측정이 왜 감도가 떨어져서 측정이 안 된다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혈관 건강지수 같은 경우는 감도가 나와야 돼요. 왜요? 맥파극에 들어와야 산이 들어와야 얘를 2번 미분해서 값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그 유효한 값이 들어오려면 최소 신호 감도가 4%는 돼야 돼요. 4%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손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도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때 손도 차지 않게끔 만약에 손 찬 사람이 들어왔으면 좀 이렇게 비벼서 좀 따뜻하게 해주신다거나 그다음 기계도 차게 두지 않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측정하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 지금 내가 이분을 금세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강식 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측정해요? 그랬더니 그 핫팩 같은 거 쓰시거나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 담그게 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주물러 주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샵 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조교 쪽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샵이 있어서 이렇게 코스가 쫙 있대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측정했는데 만약 이분 측정이 안 된다. 그럼 이런데요. 아니 순환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혈관 건강도 측정이 안 되네. 감도도 안 나와. 이러고서 그 코스를 쫙 돌리신대요. 그리고 나서 측정하면 순환이 좋아지는 게 당연히 측정되잖아요. 그렇게도 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이 찬 분들은 이렇게 좀 손을 따뜻하게 해서 측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왼손에 그래서 손이 너무 가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에 측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여기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면 여기 이제 저희 기계를 보시면 저희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넣어서 위아래 그 센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측정하는데 그 빛이 딱 요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매니큐어나 이런 거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잘 나오라고. 근데 괜찮아요. 매니큐어 요즘에 네일 하려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걸 지우고 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 손톱 밑으로 가기 때문에 네일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이 손가락에 근데 현란하게 막 큐빅이 엄청 많다. 그러면 딴 손가락에 하세요. 다른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손가락 아니면 오른손이 좀 덜 있으면 그 손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셔도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왼손을 저희가 측정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왼손, 오른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측정해봤더니 양손이 너무 다르더래요. 저는 참고로 두 손 거의 똑같습니다. 4에서 9, 4에서 9 똑같이 나와요. 근데 자기가 측정이 되게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어떤 분이신데 또 그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쪽 뇌를 수술하신 분이 정말 양쪽 순환이 그렇게 다르더래요. 또 어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환은. 근데 제가 또 경험한 거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보건소는 거의 다 쓰신다고. 근데 기업 보건소였어요. 되게 좀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4대 정도 쓰시고 보건 상담원들이 한 4분이 교육을 저희 본사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측정을 하는데 거기는 막내 20대 남자분이 제가 측정하겠습니다 해서 측정을 했어요. 왼손을 딱 해서 측정을 딱 하려고 측정을 하니까 맥파 모양이 제가 처음 본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 처음 봤고 맥파 혈관 나이가 플러스 60몇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되게 솔직합니다. 정직하고. 그래서 저 이런 거 처음 봤고 무슨 일인지 모르다고 깜짝 놀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씩 웃으세요. 제가 이 기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분 그렇게 젊은 분인데 이 왼쪽에 혈관 쪽에 희귀병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자기 진짜로 이쪽이 그렇게 순환이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살짝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건 그걸 끝까지 측정해 볼 거. 이게 좀 후회되는데 결국 그냥 빼고 이렇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이 손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딱 측정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같이 오른쪽은 건장한 청년 20대 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양쪽의 순환이 다르단 말 되게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 한쪽만 풍 오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눈으로 생체 신호를 그렇게 딱 확인하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순환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 엄청 다르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면 양쪽 순환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는 제가 아는 그 젊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릴 때는 왼쪽만 순환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측정해 보시면 재밌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이런 말씀 드린 거랑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이제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는데 그래도 재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SK 쪽 이렇게 신용 말하면 안 되나? 여하튼 그 텔레콤 쪽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방에 거기는 다 지방에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또 본사에 다 이렇게 모여서 무슨 회의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여기저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갖고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다 친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도 이제 교육을 쫙 하고 그때는 제일 그 팀장님, 제일 여자분이신데 제일 팀장님이시면 제가 측정할래요. 그래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잘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신호감도가 원래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대부분은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세요. 괜찮은 분들은. 그다음에 좀 약한 분들은 한 5에서 10% 사이가 나오시고요. 근데 이분이 20몇 프로 나오세요. 저도 되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0몇 프로, 뭐 안 나와도 한 15%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20몇 프로가 나와서 감도 좋으시다 하고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측정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4% 이하로 신호감도가 확 떨어지셨어요. 제가 또 안 당황했겠어요? 제가 전화로도 교육 진행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데 오지도 못하시고 줌도 안 되신다는 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하는데 제가 아마 전화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면 이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앞에서 정말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똑같은 자세로 제가 또 이렇게 안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세로 측정하시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손을 만져봤잖아요. 손이 차지셨나? 딱 만지니까 손도 따뜻하세요. 제가 그래서 저 그때도 당황했죠. 그래서 뭐 이거 뭐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 제가 지금 손이 저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알았어요. 저희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손이 저릴 때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그러나 제가 눈앞에서 정말 그렇게 확인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면 진짜로 순환이 안 되는구나. 결국 그분 측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운전을 자기가 하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순환이 안 좋은 사람이긴 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처음 측정할 때 이제 약간 흥분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심박이 더 셌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순환이 잘 됐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편안해지니까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손이 막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환이 안 돼서 4%로 확 떨어져서 나중에 좀 괜찮아지시고 측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생길 수 있어요. 손도 따뜻해? 근데 왜 감도 안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분이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좀 둔한 분들은 감도 안 나오는데 뭐 그렇게 모르는 분들 있고 또 한 가지는 혈관이 가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들 참고하셔서 측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면 유비엄카 이거 PC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 주로는 제가 볼 때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노트북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계열만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핸드폰이 아이폰을 쓰신다면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누구를 안 사용하니까 그런가 저는 주로 이제 PC로 하죠. 근데 PC에 물론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측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화면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이제 위에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지금 한국어용이에요. 저희 거 되게 좋은 게요. 저희가 4개의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영문도 있고요. 그래서 딱 클릭만 하시면 PC 버전은 클릭만 하시면 영문으로 샥 변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일본어 버전도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중국어 버전도 있고 여러분 저희 기계 글로벌한 기계입니다. 저희 기계 요즘에는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미국에도 많이 나가 있고요. 중국에도 나가 있고 일본에도 꽤나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기 있는 언어에 있는 곳들 다 나가고 있고요. 현재 독일 쪽에서도 저희 것들 좀 많이 사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계
의료기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쓰시고, 그래서 PC에 보면 이렇게 언어가 다 담겨 있는 것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의 그 이렇게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모든 기능이 있게끔 잘 못 만듭니다. 왜? 다른 데랑 코업을 해야 하니까. 저희 회사는 다 있어서 기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용 방법이 또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탭이 다 클릭하면 탭이 다 이렇게, 저 노란 탭 하나씩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도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바꿔도 그 언어로 보이겠죠. 그리고 보시면 매뉴얼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얘를 잡아주시고 나가 보시면 사용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도 있어서, 이렇게 매뉴얼도 탭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진짜 매뉴얼도 있습니다. 저희가 PDF로 공급하고 있고요. 근데 간략하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 거 또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외국에 나가시면서 해외 선교하러 나가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의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 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건전지도 안 써요. 그냥 꼽아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갖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 한번 보시면 아마 그 핸드폰은 약간 아니야, 핸드폰도 아마 이렇게 그 많은 설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용 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가용 쓰시고, 이제 영업하시는데도 나는 전문가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이제 갖고 다니실 거니까 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용 쓰셔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뭐 소리를 해서 심장 소림 같은 거 막 쿵쿵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 거스르시는 분은 끄고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상대 스트레스는 꼭 표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그 두 가지 측정하는 화면이 있죠. 혈관 건강도 있고 누적 스트레스 있는데, 제가 이제 혈관 건강도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먼저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아무도 지정을 안 하고 하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사용자 등록하고 오라고 그러죠. 측정하려면 누군가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사용자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확인 누르고 위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이 있어요. 컴퓨터에는 아래쪽에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핸드폰은 앱은 왼쪽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기 이름을 입력하시고, 이름을 하나 입력하시고 출생 연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 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연령대별로 표준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몇 년생인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몇 년생인지,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표시하시고, 구분 번호는 여러분이 만약에 고객 관리를 하신다면 번호를 하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하셔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번호는, 구분 번호는 필수가 아니지만 연도, 그 이름, 그리고 성별, 요 세 가지는 꼭 입력하셔야 되고, 그럼 밑에 지정됐죠. 누구누구다. 그럼 이제 혈관 건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혈관 건강도는 1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건강 지수랑 혈관 건강도 타입을 측정하는데, PC에는 저런 탭이 있어요. 정보 탭이. 왼쪽에 보시면 탭이 있죠. 그래서 한번 얘가 그러면 요게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탭 한번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탭이요. 네. 그 중간에 클릭하시면, 그쵸? 이게 바뀌었죠? 이게 지금 설명해 주죠. 건강한 뭐 청년의파, 또 중년의파, 노년의파. 제가 여기 왜 들어오냐면 여러분한테 이 부정맥파 좀 설명해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저희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측정기예요. 측정기. 생체 측정기. 혈압을 측정하듯이 이렇게 혈관 나이라든가 누적 스트레스 측정하는 측정기인데, 여러분 영업이 과해서 저는 체의원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얘를 가지고 뭔가 과한 성과를 내려고 막 오버해서, 제가 체온 페이지 들어보니까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과장된 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거 가지고 진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막 이렇게 과하게 막 이거 뭐 교감 부교감 막 이런 거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뭐 간이 안 좋네, 뭐 어디가 안 좋네, 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너무 과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이거 그냥 측정하는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왜 여기 들어서 아까 그 화면을 보여드렸냐면, 아까 그 두 번째 탭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측정기니까 또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네 번째 그 파를 보면 부정맥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내 파가 들어와요. 이게 내가 진짜 측정하는 그 측정자의 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저희 직원들 중에 제가 제일 튼튼합니다. 근데 저만 부정맥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희 기기 만나기 전에 저 부정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 여러분 부정맥이 맨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시기에만 나타나고, 근데 부정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한동안 부정맥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요즘에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시기에 보니까 저는 이 부정맥 모양이랑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 처음 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조금 꺾였다가 찍 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 있는 파는 정상파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부정맥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조금 꼭 보이면 상관없는데 어떤 것도 그냥 늘어지면서 부정맥이 들어와요. 근데 부정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부정맥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럼 이 파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거 그리고 그 구분하려면 혈관 건강도 측정할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늘어지는 파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스트레스 쪽 있다 측정하실 때 보시면 거기는 심박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부정맥이 들어오면 심박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 부정맥 있네? 알고 나서 병원 안 가도 돼요. 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병들을 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걔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뭔가 이게 뭐 너무 불편해서 뭐 힘들어서 그것들을 완화해 준다거나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의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서 뭐 아무것도 도움받을 것도 없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정맥이 있으면 알아야 된대요. 자기가 알아야 응급 처치할 때도 다르대요. 처치가 약간. 그리고 아무래도 부정맥이 있는 거 알면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부정맥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내 부정맥 있었구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부정맥이 조금 있어요. 어느 날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커피만 먹으면 부정맥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서 혹시 부정맥이 있는 분들 계시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부정맥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면 좋고 그런데 막 이걸 가지고 막 너무 과장되게 막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딱 모르면 병원 안 가셔도 되는데 아는 게 필요하대요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소방에서 다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소방에 갔는데 50대 되게 건장한 짱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측정하는데 부정맥이 너무 계속 부정맥이 들어요. 이게 스트레스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박을 모아서 그 변이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이랑 되게 원리가 달라요. 근데 심박을 모으면 심박에 들어와야죠. 근데 맥파는 그대로 잘 들어오나 얘가 부정맥으로 들어오면 부정맥이라는 건 맥박이 제대로 안 뛴 거예요. 그러니까 맥박이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심박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모으고 근데 계속 부정맥 들어오면 못 모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측정을 못 해요. 결과지 못 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돼서 제가 부정맥이 많이 쓰였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내가 보기에도 되게 건강하세요. 혈관도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는 걸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 한 4번 측정을 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부정맥이 있으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활 잘하고 있고 되게 건강하시는데 뭐 걱정이세요? 하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60대 초반? 50대 후반? 뭐 이러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걸 모르던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찝찝하시면 가서 한번 건강 체크해 보세요라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 발견하면 알려주시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 요 다음 탭 보시면 요 다음 탭은 이렇게 이 파에 대한 설명인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저희가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저희가 혈관이 여러분 보시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탄성이 떨어지고 잔열이 많아지고 뭐 심박출이 약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설명을 저희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빨간 다음 클릭하시면 거기 가운데 글자에 다음이라고 있죠, 선생님. 예, 그 밑에 가면 아니요. 예, 그 탭에 다음. 네. 지금 보면 다 연령대별로 저희가 설명을 해놓죠. 근데 여러분 아마 저희가 교육 자료로 줬던 그 팜플렛이 교육 자료예요. 지금 제가 없으셔서 좀 아쉬운데 기기를 사셨으면 아니면 여기 아마 비치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교육 자료를 짠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런 결과지 해설들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혈관 관리 안 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혈관 안 좋은 채로 놔두면 100세 사는 게 아니라 100세는 살 때 벽에 똥칠하면서 100세 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그 팜플렛에 저런 식의 예전에는 저렇게 나갔어요. 팜플렛의 설명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A, B, C, D, E 타입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이게 뭐 관리해야 되는 타입, 뭐 좋은 타입, 그러니까 연령을 안 쓰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밑에도 이따가 이제 측정하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도 20대 청년의 팔을 밑에다 깔아놔요. 가속도 맥팔을. 그리고 자기 거는 실선으로 나와요. 왜 깔아놓냐?
10대든 20대든 60대든 70대든 우리가 그 20대의 그 건강한 파로 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또 이런 건강식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얘는 1분 측정합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혈관만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누적 스트레스 지수는 2분 30초 측정해요. 제가 저희 늘 착한 회사라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얘를 2분 30초 측정하고 혈관 1분 측정하고 이걸 두 개 다 하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급해서 하나만 하셔야 될 때는 혈관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이 사람을 나는 다 해주고 싶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하면 누적 스트레스만 측정하시면 2분 30초에는 1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안 해주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측정하시면 두 가지 다 측정됩니다. 그래서 2분 30초 측정하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도 탭이 있죠. 이 왼쪽에 있는 탭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측정처럼 아무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해놓은 건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킬로그램을 입력하고 키도 입력하면 저기다 확인을 누르면 저게 진짜로 수치를 보여줘요. 그리고 탭들이 뭐 체질량 지수도 있고 밑에 허리 둘레비도 있고 하죠. 진짜로 다 돼요. 근데 물론 저장되는 값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할 때 보여드리는 값인데, 요거 왜 가르쳐드렸냐면 잘 몰라요. 저거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 쓰시는데 여자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 다이어트하고 하실 때 진짜 체질량 지수도 보고 허리 둘레비도 보고 하시면서 쓰시고 결과를 보면서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드려도 된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 측정할 때는 이제 그 PC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시작 누르면 이제 측정되어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진앙검사 결과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측정하고 나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결과지가 빡 뜨고 누적 스트레스는 이제 멈추고 나면 메뉴로 들어와서 열으로 다시 들어오면 여기 점이 두 개 생겨 있어요. 위에 혈관에도 점이 하나 생겨 있고 스트레스에도 점이 하나 생겨 있는데 그게 결과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업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한 사람 더군다나 VIP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쓰는 고객이 있으면 얘를 꾸준히 측정해 주시면 좋은 게요. 계속 쌓여요.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쓰실 때 살짝 지혜롭게 쓰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만약 전날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맥박이 여러분 술 먹은 날 측정하면 안 돼요. 근데 먹은 다음 날도 10% 정도 맥박이 빨리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분이 이제 언제 측정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분한테 잘못 만약에 이 기계를 잘 모르고 측정하시면 이 사람한테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지하시고, 근데 그 제가 측정해 보면 이제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점점 좋아져요. 특히나 여러분 많이 관리하게 하시면 드시고 뭐 운동도 하고 막 생활 습관을 잘 하시면 이걸 보면 막 이랬는데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미 또 뭐 그 혈압이나 이런 약 먹어서 보정되신 분들이라도 먹으면 좋아져요. 타입도 좋아지고 하니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점을 또 클릭해서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측정할 건데, 여기 와서 측정 못할걸요? 저기 아마 화면을 보여야 된다. 근데 제가 일단은 얘는 간편 측정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세 중요해요. 이거 측정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집게로 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기계를 사서 보시면 얘가 위아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곳이고요. 보시면 고무 패드는 벽이 있어요. 끝에 벽이 있어서 거기에 손가락을,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많이 그냥 기본 자세는 앉아서, 앉으면 보이실까? 앉아서 왼쪽에 이렇게, 얘가 이제 기계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거든요. PC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앉아서 해야 돼요. 서서 하거나 누워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앉아서 해야 되고 되게 편안한 자세로 하시면 좋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긴장할까봐 이쪽은 측정하고 이쪽은 심리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거 아니니까 뭐 얘기를 하셔도 되고 뭔가 홍보를 하셔도 되고 뭔가 그런 거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본인이 직접 끼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덜 껴요. 왜냐면 이거 안 느껴지잖아요. 제3자가 얘가 지금 끝인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들르면 빛이 손톱으로 가요. 그러면 감도가 확 떨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올라가요. 얘가 이제 벽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올라가요. 측정 다 됩니다. 감도 떨어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어떠냐면 올라가면 더 눌려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해요. 살이 닿고 이 손톱이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해서 끼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본인이 잘 못 끼시면 이렇게 설명 잘 하시면서 잘 꽂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하시면 이게 PC나 뭐 이렇게 핸드폰에 꽂거든요. 핸드폰은 잭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꽂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얘도 편편하지, 얘도 편편하지, 얘도 편편하지. 얼마나 이렇게 재고 싶으세요? 그쵸?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되게 흔들리고 그리고 내 수치가 아니게끔 눌려. 여러분 한번 그거 보세요. 그 뭐라 그래 이거 수도꼭지 고무 호스 보면 이렇게 누르면 압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누르면 압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이게 이 권총 자세,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 또 권총 자세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다 힘을 안 됩니다. 힘 다 빼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살짝 긴장하시면 이제 측정하면서 교감이 조금 높게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 감안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측정해서 2분 30초 측정하셔서 두 가지 값 다 측정하시거나 아니면 혈관 한 값 측정하시거나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측정해서 혈관 근데 요거 제가 스트레스 결과지가 조금 설명이 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트레스도 그 뭐 막 장황하게 하실 필요는 없죠. 그 값의 의미는 좀 아셔야 그 쓰는 거는 만약에 스트레스 지수만 쓰신다 하더라도 그 값을 아셔야 그 좀 설명도 되고 뭐 말을 해줄 거리가 있으실 테니까 또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뭔가 내가 쓰는 기계에 대해서 내가 좀 프로페셔널해야 좀 그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결과지는 스트레스 지수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길 거고요. 혈관은 이미 제가 앞에 지금 측정 원리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마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은 이런 값이구나 아셨으면 좋겠고 아 계속 말 자꾸 빨리 하죠.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요. 나중에 다 까먹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이제 팜플렛 아마 가지신 거 있으실 거 뒤에 보시면 유비오 맥파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 결과지를 해석한 것들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저희 공식 블로그에 뭐 측정 원리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준비 다 됐다고 하시고 보세요, 선생님. 그 이 왼쪽에 이 프로그램 저 그 왼쪽에 보시면 뭐 지금 막 그 마우스로 막 이렇게 보여주시죠. 거기가 원래는 빨간색으로 연결 안 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됐다고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하실 때 되게 조심하실 게 저희 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글로 유비오 맥파라고 치시면 한글 버전이 있고요. 만약 미국에서 하실 거면 그 영문으로 유비오 맥파 치시면 영문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때 저희 걸 딱 꽂으면 얘가 물어봐요. 뭐 HID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팝업이 뜨면 그 어떤 생각하면 얘가 뭘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는 막 취소를 누르시는데 그러면 못해요. 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반드시 걔가 뭐라고 이렇게 팝업이 딱 뜨면 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걔가 물어보는 게 너 이거 외부의 기기 너한테 붙었어. 얘랑 지금 통신 안 되는데 너 그래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신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신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용해 주시면 그래서 연결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뜨고 뭐 여러분이 영문이나 이런 거 다 쓸 거 아니면 얘가 이것만 계속 띄울래? 하고 물어봐요. 코리안을 너 계속 띄우면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꽂으면 바로 얘가 실행이 돼요. 뭐 그거는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람 지정했죠. 지금 저희가 그 지금 한 분을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적 스트레스 지수로 지금 거기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취소해서 나와주시고요. 이제 지금 벌써 이미 스탠바이 됐어요. 그렇죠? 측정자 스탠바이 됐고요.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두 가지 값 측정할 거니까 누적 스트레스 지수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 주세요. 그럼 지금 자세도 예쁘게 잘 하신 거죠. 제가 가서 확인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측정자는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웃거나 하품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혈압 잴 때도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측정하시죠. 생체 신호 측정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더 정확한 값을 얻겠죠. 그럼 시작 눌러주세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생체 신호. 보세요. 지금 생체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가속도 맥파 들어오죠. 이분 보시면 심박 출색이 괜찮으시네요. 뭐 탄성도 괜찮은 편이세요. 잔여 별로 많이 없으세요. 근데 보시면 이분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10몇이니까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만약에 저 값이 플러스 뭐 30몇 마이너스 30몇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저기 정지를 한번 누르고 다시 플레이 하시는 거 권하고 싶고요. 제가 보면 이분 탄성도 괜찮고 이제 뭐 맥파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분 지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제가 되게 피곤해. 플러스 21도 나와요.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면 플러스 25예요. 그 순환 되게 안 좋으시네요. 산화질소 드셔야겠는데요? 근데 우리 저 산화질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저희 기계에서도 영업관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금 심박
변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죠. 그게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맥바가 쭉 지금 1차원으로 점을 찍어서 그걸 선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근데 밑에 자율신경 균형이라는 거 안 나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박을 이 지금 스트레스 원리는 심박을 모아서 하는데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분 지났죠. 지금 보세요. 나오죠. 지금 1분 지났기 때문에 혈관은 이미 다 나왔어요. 결과지. 걔는 떨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은 걸 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빨간 게 교감 활성 값이에요. 파란 게 부교감 활성 값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은 값 가지고 진짜 측정치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거는 약간 여담? 과학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측정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심박 변이가요. 교감이 저는요. 이 선생님보다 교감이 빨간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란 게 더 조금이거든요. 어쩔 땐 이 선생님이랑 비슷하고 제가 측정하면서 보니까 그 주로 저처럼 이렇게 에너지 많고 막 그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감이 저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측정할 때. 근데 이제 저희 그 회사에 또 다른 팀장이 있어요. 걔는 저보다 동생이고 어린애인데 걔는 되게 조용하고 되게 이렇게 내향적이에요. 어머 걔는요 파랑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빨간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딱 반이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은 보기에는 되게 외향적이 보이시는데 딱 약간 내형도 있으시고 외형도 그러면 정말 맞대요. 나중에 측정하고 나서. 근데 이거는 물론 제가 많이 측정해서 그냥 보고 하는 소리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이 측정자 선생님 외향적이고 에너지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어머 아닌데요. 저 되게 내향적이에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면 그렇고 지금 감도도 좋죠. 신호감도 보면 좋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맥파 모양을 저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제가 그리고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이분 그 스트레스 지수 그렇게 높지 않으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연령대가 와 20대요? 몇십 대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40대 중반. 아니요. 그 나이가 23세인데요? 아니요, 40대 중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안 좋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괜찮으신데 그 플러스 순환이 되게 안 좋으시네 했죠. 나이 입력을 잘못하셨어요. 40대 중반이면 40대 중반으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플러스 20면 나왔지만 그게 지금 그렇게 나쁜가 아니에요. 괜찮으신 거예요. 어쩐지 제가 그랬잖아요. 가속도 맥박 괜찮으신데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B 잘못된 케이스. 그러나 뭐 좋은 케이스로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입력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23세로 되어 있는데 이분 원래 나이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상대 스트레스도 잘못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좋은 교육의 자료를 쓸게요. 만약에 이분이 40 나왔잖아요. 스트레스가 옆에 보면 절대치에 대한 값이 나와요. 40이면 일시적인 스트레스인가요? 그렇죠? 안경 아니 초기 스트레스 상태 그쵸? 근데 보세요 이게 20대던 40대던 40이면 초기 스트레스 상태라고 나와요. 근데 밑에 보시면 가로하고 퍼센트 나오죠. 지금 이 사람이 20대였으면 이분은 100명 중 63등이라는 소리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누적 스트레스가 40이면 내 또래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 이분이 지금 40대잖아요. 40대로 돌아가서 해보잖아요. 그럼 저 퍼센트가 아마 한 40 몇 프로? 그러니까 30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놓은. 그러니까 저 퍼센트는 내 연령대에서 난 어느 위치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만약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60 넘게 나와요. 누적 스트레스. 아니 60대 70대 그렇게 온 세월을 길게 사셨으니 당연히 누적 스트레스 높죠. 근데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 스트레스 보잖아요. 50%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연령대는 다 이 정도는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나 그러면 전문가 상담 받아야 돼? 막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다. 선생님 연령대는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꼭 말씀드려요. 선생님 그렇지만 선생님 연령대 다 이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누적 스트레스 지수는 높은 게 안 좋은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생님한테 집중하시고 저 상담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집중하시고 뭔가 이렇게 푸셔서 이 스트레스 낮추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면 이분 제가 그게 이상했어요. 되게 다양하고 괜찮은데 왜 순환이 이렇게 안 좋으시지? 했더니 안 좋은 게 아니셨죠. 그러면 한번 분석 자료 보면 맥박 변화도는 뭐냐면 맥박이 쿵쿵쿵쿵 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해놓은 거 변화도 보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좋은 분들은요. 어떠냐면요. 거의 직선같이 나와요. 변화도가 거의 없어요. 10몇밖에 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박 분포다라는 게 뭐냐면 X축은 심박 Y축은 빈도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0이 몇 개, 70이 몇 개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 분포도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분은 더군다나 맥박도 지금 되게 표준이라 가운데 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초록색을 그려준 게 반드시 가운데만 와야 돼 이거 아니고요. 맥박이 만약에 빠른 분들은 오른쪽에 와요. 이 그래프가. 느린 분들은 왼쪽에 와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요거를 그려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뾰족산으로 되는 그런 삼각형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좀 완만한 삼각형이 좋은 건데 이분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 거예요. 완만한 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자율신경 균형도에 딱 맨 위가 오게 해서 예,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상태 멈춰주세요. 보시면 여기 지금 자율신경 균형도라고 옆에 있죠. 거기에 X축은 교감활성, Y축은 부교감활성 값이고 빨간 거의 X축은 교감의 표준, 파란 거의 Y축의 빨간 거는 부교감의 표준이고요. 저 초록색 점 빡 있는 게 이분의 교감과 부교감을 합쳐놓은 값이에요. 그거의 좌표거든요. 그럼 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교감 값이 교감의 가운데 있고 부교감은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있으시죠. 그럼 제가 살짝 설명드릴게요. 저 빨간 네모 안에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감 설명할게요. 교감은 긴장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는 값이에요. 올라가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금 딱 받았다, 얘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뇌가 어떤 기저가 있냐면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러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려니까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교감이 확 활성되면서 야, 심장아, 너 피를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쪽으로 보내! 하고 말을 해요. 그럼 얘가 피를 쫙 보내요. 그럼 그래서 흥분해서 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참든지 뭘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됐어요. 그럼 다시 원복. 또 오면 또 그렇게. 그래서 낮에는 심박이 왜 다양한 게 좋은 거냐면요. 그런 상황들, 흥분과 긴장과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들을 만나서 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교감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되게 건강하고 정상이에요. 그러면 누적이 안 되겠죠, 스트레스가.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피가 나 아직 해소 못했어. 스트레스 또 와요. 해소 못했는데. 그럼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또 와요. 유지해야 되죠. 어머, 우리 몸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뇌가 애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냐면 야, 배째 해요. 진짜로 배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감이 무뎌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감 활성 값이 표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래서 저쪽 아까 자율신경 균형도 그거랑 보면 그 왼쪽이 그냥 만성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성된 경우는 여러분 이게 표준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오른쪽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입사원, 신입생,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은 딱 긴장하죠.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표준에서 걔는 이 표준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런 경우 이제 자율신경 균형도 그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성 스트레스라고 해요. 오히려 급성은 여러분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심리와 이 육체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맨날 10시에 측정한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날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근데 그때 상황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별로 안 받을 것 같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바가람 받고 까람 까야지 이 마음으로 정말 스트레스 1도 안 받았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저 종교인이라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날도 이제 10시 때 회의를 했으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딱 측정을 했어요. 저는 이 부정맥이 들어올 때도 다 정상이에요. 약간 부정맥 있고 아슬아슬하게 측정해서 부정맥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아슬하게 측정될 때도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날 측정을 딱 했어요. 어머, 급성 스트레스로 이게 확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진짜 생체 신호는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반성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는 늘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짝 속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부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금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체 신호가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거 측정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또는 이렇게 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 쪽에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거는, 뭐 젊은 소방관이 와서 막 울면서 그걸 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도 해석할까봐 제가 잠깐 예외 사항을 알려드리면 막 울면서 이제 이 상담 하나 했는데 누적 스트레스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누적 스트레스 지수라고 써있지 않고 스트레스 지수라고 써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고 막 또 막 따지더래요. 그래서 상담원 선생님이 선생님 이건 누적 스트레스 지수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아마 급성 스트레스 와 있거나 교감이 그죠. 교감이 되게 높았겠죠. 그렇게 설명했다 하시면서 그분 말씀이 아니 저렇게 다 푸시는데 뭐가 누적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책 측정했더니 너무 다양하게 뛰면서 그렇게 막 다 푸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왔을 때 그 단타 스트레스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그것도 소방 쪽이었어요. 소방에 워낙 많이 쓰시니까 저한테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인데 옛날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곳에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감이 완전 무뎌 계세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한 데 계시대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여전히 무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뎌진 경우에는요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다음날 이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교감과 교감은 기량작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벗어나는 것들 뭐 급성이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 만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내 건강의 지표로 삼아서 좀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력해야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뭔가 즐거운 일도 하고 뭐 뭘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자율신경 균형값이에요. 지금 자율신경 균형이 뭐냐면 옆에 보시면 교감 활성도 LF란 말이 있죠. 로우 프리퀀시. 부교감은 HF라고 있죠. 그 하이 프리퀀시. 그러면 지금 자율신경 균형은 보시면 둘의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LF 나누기 HF 값. 그래서 그 값은 자율신경 균형은 얘네들이 아무리 이쪽으로 벗어나 있을지라도 얘는 이 표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솔직히 말해 이분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20대 표준이 다시 적용되는 40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분의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표준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저 스트레스 저항도도 본인의 표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요 표준들은 다 20대 표준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자율신경 균형은 그래서 어떤 말 하냐면 표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그 병원 갈 거 권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간편 측정기잖아요. 한 번 빡 측정했다고 그 값으로 병원 가세요 할 건 아니고 뭐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몇 번 측정해 보시고 정말로 계속 왼쪽에 있다. 그분 병원 가시라고 권하셔야 돼요. 계속 오른쪽에 있다? 권하셔야 돼요. 제가 교육하면서 한 번 봤어요. 왼쪽으로 벗어난 분. 남자분인데 저희가 이제 한 분만 오셔도 저희는 예약을 받습니다. 제가 뭐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예약을 꼭 받는데 한 분이라도 그 대신 예약하고 오시면 한 분이라도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과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와서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건강식 하시는 분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교감이 엄청 떨어졌는데 부교감이 안 떨어졌어요. 기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벗어났어요. 저 처음 봤어요. 그 뒤로도 못 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사장님 제가 이렇게 벗어난 경우 처음 봤고요. 이렇게 벗어나면 반드시 병원에 하라고 했다고. 물론 지금 단타로 했지만 꼭 제보지 가야 되겠더니 그분이 또 찌 웃으시면 내가 오이를 달렸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달린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제가 출 잘 못하거든요. 술 먹는 거 달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사업 때문에 오이를 잠도 못 자고 내내 달렸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몸이 말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교육을 왔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있으셨어요. 그래서 건강 좀 챙기세요 했더니 자기가 이제 가서 다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측정했는데 그러면 꼭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니까 건강식 하시는 분이 자기는 오른쪽으로 벗어난 사람 봤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셨어요 했더니 암 걸리신 분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화로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여러분 아세요? 전화로는 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더 잘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근데 남자분인데 너무 밝으세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시고 되게 그 선한 그 목소리로 막 열심히 물어보셔서 제가 전화로 막 진짜 지금처럼 열심히 또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여기 딱 와서 제가 이 말을 딱 하니까 어머 그래요? 그럼 내 것도 확인해 봐야지. 나도 암인데? 정말 그 순간에 그 당혹감과 민망함과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분은 반드시 암을 이기실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한 분은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건강식 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자기가 그 얘기해서 했더니 암을 발견한 분도 있다고 한 번 들었어요. 한 분한테. 근데 물론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오히려 암일 때는 균형이 맞다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 하는 약을 먹다 보니 균형이 깨졌다는 말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자율신경 균형 깨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자율신경 균형은 좋은 구간이 있어요. 낮에는 교감이 활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긴장, 흥분 이거 교감이 활성돼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교감 활성 안 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값이 더 크죠. LF 값이 더 크기 때문에 1.0에서 1.2 구간을 좋은 구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밤에는 여러분 부교감이 활성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왜 불면증 많은 줄 아세요? 밤에 부교감이 활성돼야 되는데 교감이 활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근데 원래는 밤에는 부교감이 활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면역이완에 관련됐고, 이 녀석은 설사나 막 무슨 그런 막 몸살기 있고 그럼 확 올라가는 값이에요. 부교감 값이요. 근데 하여튼 밤에는 그러니까 부교감이 이제 자야 되니까 또 활성돼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밤에 자율신경 균형이 좋은 범위 때는 0.9에서 1.1 구간이 좋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 벗어나도 이런 구간은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한 분 케이스 본 거는 이분은 교감이 무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나 기량은 좋으셔서 늘 자율신경 균형이 1.1이었는데 제가 이분이 설사병 났을 때 측정하는 거 봤거든요. 어머,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설사병 났더니 부교감이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이 0.8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부교감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생체신호는 되게 정직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평균 맥박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맥박이에요. 저희 그 한의원에서 저희 기기 쓰실 때 어떤 분들은 맥박값만 되게 유용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근데 이렇게 느린 분, 이렇게 표준보다도 더 느린 분들은 운동선수만큼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린 분들 봤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 되게 빠른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학적인 걸 잘 모르지만 맥박이 빠른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분들, 그죠? 벗어나서. 근데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맥박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맥박 표준 편차라고 나오죠. 이 맥박 표준 편차가 뭐냐면 논문에서 말하기에 스트레스 저항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게 이분은 분명히 자기 표준대에서는 지금 표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스트레스 지수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 20대였다. 그래서 만약에 그 스트레스 저항도가 저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저항도가 표준보다 떨어진 분들은 보면 아주 다들 대부분 누적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저항하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치 보면 그런 말, 요거 스트레스 저항도도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한 앞에 부분 되게 조금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막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고 낮은 분들은 스트레스 되게 많이 쌓여요. 그래서 누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신기한 거, 소방관들은 이 스트레스 저항도가 되게 높으시답니다. 되게 위쪽에 있어요. 되게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선생님들이랑 되게 신기하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높아졌을까? 아니면 원래 타고나서 높아서 소방관이 됐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래서 스트레스 저항도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평균 편차는 심장 안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분 데이터가 다 되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게 자기 나이대가 아니라 지금 표준에서 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여하튼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잘 입력해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트레스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걸 가지고 논문도 되게 많이 쓰셔서 저희 이제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만약에 논문 쓰실 분들 계시면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술 논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방송에도 저희는 작은 업체라서 뭐 이렇게 방송 같은데 뭐 이렇게 합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상황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오히려 방송국에서 저희 기기를 알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방송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방송 자료들을 보시면 그런 재밌는 자료 있어요. 매운 거, 단 거 먹으면 여러분 호르몬이 좀 다른 게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로 누적 스트레스 지수인데도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실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매운 것들 다 좋아하지 했더니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가나 그런 운동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진짜로 운동을 막 피트니스를 하고 그냥 바로 측정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올라가요. 그게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동 같은 거 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있다 측정하라고 해요. 밥 같은 거 먹고도 1시간, 2시간 측정하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운동하고 바로 하루 만에 스트레스 지수 떨어진다? 아예 뻥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운동 같은 건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 부교감을 올리기 위해서 뭐 교감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 있는 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값이 호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 아닐 때는 이렇게 교육할 때 여러분 호흡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앱에 저희 거 사장님이 이제 뭔가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호흡법 저희 거 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안 써봤습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는데 하여튼 호흡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거 할 때 그런 말도 했었어요.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종교인이니까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가서 성가대 가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고 종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코로나 시대 아니니까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부르세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북부소방선거 거기에 쉼터에는 제 말 듣고 노래방 기기를 하나 마련하셨답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부교감 올리는 약도 나오고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스트레스 쪽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측정해서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하여튼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가서 혈관 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거기 가는 거 아닌데 거기는 측정하는 거고 진앙검사 결과 보기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점 2개 있죠. 제가 지금 밑에 저거 측정했기 때문에 위에 하나 생긴 거예요. 맨 밑에 거는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서 걔는 안 하셔도 되고 맨 위에 있는 점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제 혈관 건강 측정 결과라고 해서 나오죠. 근데 보시면 저분 지금 그 순환 되게 안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위험으로 나왔죠. 지금 측정하신 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 40대이기 때문에 저게 아니에요. 플러스 25가 아닌데 지금 얘는 지금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23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혈관 건강 지수는 뭐다? 혈액순환에 관한 값이다. 약간 편차있지만 여러분 이건 제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에 관한 값이지.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좀 내려와 보시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혈관 건강도 타입이 나오죠. 보세요. 타입은 지금 B타입이죠.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나오니까 이분께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속도맥파 좋으신데 오늘 피곤하신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금 타입은 뭐예요? 같은 혈관인데 보세요. 여러분 건강지수는 혈액순환에 대한 값이고요. 혈관 건강 타입은 혈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 밑에 이 가속도맥파 측정한 값들 중에서도 다 쓰지만 그 중에서도 탄성에 관한 값을 제일 많이 쓰는 값이고요. 제가 보면 약간만 더 내려주세요. 오른쪽에 이제 약간 내려주세요. 결과지. 올려달라고 그래야 되나? 좀 밑으로 상세 분석이 보이게 해주세요. 예. 네, 멈춰주세요. 보시면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가속도 맥박 값이에요. 보시면 밑에 제가 아까 그랬죠. 20대 건장한 청년의 팔에 깔아놨다 그랬죠. 저 흐린 회색이 그 파고요. 그러면 이분 지금 보면 파도 B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박수 좋으시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면 이분 40대인데 탄성도 저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라가다 근데 끝까지는 못 올라가죠. 그리고 보면 잔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B타입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괜찮을 땐 B, 안 좋을 땐 C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B, C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값은 그렇지만 저도 항상 B 아니면 C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한 타입만 계속 나오세요. B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A 아니면 B 나오기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입은 혈관에 관한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값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가속도맥박에서 하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이제 산화질소 같은 걸 드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산화질소를 드시면 이제 한번 비포 애프터를 나중에 보세요. 그럼 어떠냐면 상세 분석에 심박줄 세기가 산화질소를 먹음으로 해서 어떠시냐면 여러분 얘가 이 확장되면서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확장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공급되니까 이 근육을 더 힘차게 해주는 거여서 심박줄 세기가 확 세진대요. 더 내려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려갔다가 원래 탄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끔 이렇게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가서 탄성을 받고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잔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해요. 지금 아직 이걸 먹고서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명현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게 건강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직 명현이라서 탄성이 복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 늘어나서 했는데 그러면 좀 지나면 복구가 돼서 이렇게 탄성도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안 복구됐을 때는 아직 복구가 못 됐으니까 C타입이 나와요. 근데 이 박줄은 되게 센데.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세요. 근데 좀 지나서 측정하시면 얘가 이제 이게 돌아와서 다시 B타입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그럼 먹는 게 없는데 얘가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탄성이 같으니까 복구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피곤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피곤하면 C 나오는 거예요. 왜냐? 탄성 복구가 안 돼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그냥 잘 탄성이 복구돼서 B타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속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측정할 때 가속도 맥박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심박줄 세기는 어떤지 여러분 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배고프면 심박줄 세기가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요. 그러니까 저는 늘 10시대에 졌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10시대에 재려고 그랬는데 이제 12시가 다 돼갈 때 못 재갖고 늦게 잰 거예요. 근데 가속도 맥박가 평소 나오던 그 모양이 아닌 거 뭐지? 하고 봤더니 배가 고프니까 심박줄은 약해지고요. 심박줄이 약해지나 여러분? 잔열이 많아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혈관에서 이 반영되는 생체 신호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하시면서 그런 혈관 건강지도 써야겠지만 그 약을 드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모양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보라고 하면서 심박줄 세기가 세진 거라든지 탄성이 좋아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 아까 그랬죠. 수족냉증 같은 거 있으신 분은 측정
측정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런 분들은 막 삿포로에서 간당간당하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쁜 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꺾임이 있는 분들은 탄성이 좋은 거고 이게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산이요 둥글둥글둥글해져요. 왜? 탄성이 없어져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막 감도가 안 좋으면서 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파가 깔끔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와요, 막. 그래서 정말 어렵게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값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그 예쁜 그걸로 안 나오니까 이 값 자체가 아, 이걸 어찌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나마 그러고도 4% 해서 측정하잖아요. 그럼 한 3번 정도 측정해서 여기 이제 평균값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스트레스 측정할 때는 만약에 부정맥이 들어오시면 끊어져서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보면 그 제가 혈관은 아까 많이 말을 해서 결과지는 솔직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결과지에서까지 해서 이게 다 끝났어요. 제 교육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지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애쓰셨고요. 지금 제가 바라기는 그 좋은 화장품과 좋은 건강식품을 가지고 또 되게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도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전파하실 되게 귀한 분들이시니까 저희 기계 되게 좋은 기계입니다.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그 정말 서로 윈윈하고 또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